제가 군 전역 후 독립한 뒤 홀로 생활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 여름, 저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군 생활할 때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사는 성남 인근 지역에 운동장과 산, 탄천 등을 뛰고 걸으며 운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죠. 제가 사는 집은 빌라 1층이었습니다. 적당한 거실과 작지 않은 방이 있던 1층 집. 창문을 열면 인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눈이 완벽하게 마주치는 위치의 1층. 제가 살던 동네는 달동네라 사실 1층이라고 해도 1층 높이는 없이 대부분 반지하였는데 제가 사는 그 집은 인도와 딱 붙어 커튼을 치면 사람들과 바로 마주할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월세도 저렴하고 했던 그쪽 동네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남에서도 서울과 붙어 있는 곳이지만 분당처럼 고급진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은 동네였습니다. 중국인이 굉장히 많았고 밤이면 이런저런 무서운 형님들도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저녁 늦게 돌아다니면 조금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대 건장한 남자였던 저는 그런 게 크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저녁 한 8시쯤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저희 집에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 있는 헬스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이 가장 시설이 좋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운동을 한 뒤에 시간이 한 9시 30분쯤 정도가 되었고 저는 헬스장에서 샤워까지 하고 난 뒤에 제 짐을 챙겨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어폰을 양쪽 귀에 야무지게 꼽고 나서 집 쪽으로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향하려면 차이나타운 같은 거리를 지나쳐야 하는데 저는 천천히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다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번화가라 그곳을 지나갈 때면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지나 조금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큰 길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더 빠른 좁은 길로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자꾸만 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 사실 시간이 늦은 시간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냥 저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정도 생각을 하고 가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신경 쓰이는 그 느낌, 누가 뒤에서 따라 올라오는 듯한. 저는 한쪽 이어폰을 뺀 뒤에 뒤를 살짝 돌아봤습니다. 키가 조금 작은 빡빡머리 남자 한 명과 키와 덩치가 조금 컸던 머리가 긴 남자 한 명. 알아둘 수 없는 이야기하는 걸 보니 한국 사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사는 집 쪽 위치에는 중국인이 살지 않는 위치인데도 계속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 저는 언덕을 내려오는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맥주와 담배 한 갑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더욱 이상한 건 편의점 맞은편 주택 앞에 그 중국인 둘이 그대로 서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 두 사람 나를 따라오는구나라고 느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조금은 빠른 걸음으로 이어폰을 모두 편의점 검은 봉투에 넣어두고 걷기 시작하는데 그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떼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모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닐봉투를 묶어 혹시나 달려들면 맥주 캔이든 검정 봉지로 내리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닐봉지를 손에 움켜쥔 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한 3분 정도 거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다시금 뒤를 쳐다봤을 때 뭔가 안절부절하는 느낌의 빡빡머리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
빡빡머리 남자는 그 순간에 멈추지 않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도 순간 멈칫했지만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해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분명 그 두 사람 모두 저를 쫓아 뛰어왔습니다. 저는 그쪽 사람들과 문제도 없었고 사소한 다툼도 없었고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지 생각하면서도 뛰던 발을 멈추지 않고 집까지 뛰어들어갔습니다. 정말 뛰어오던 1분 남짓한 시간이 1년처럼 집 문을 여는 그 순간에도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떨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짐을 대충 거실에 던져놓고 나서 저는 창문을 덮고 있던 커튼을 쳤습니다. 근데 창문 바로 앞에 그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통수만 보았고 바로 다시 커튼을 친 뒤에 창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불도 켜지 못하고 혼자 정말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쫓겼고 집 앞에 그 사람들이 서 있다고. 경찰이 왔고 그 두 사람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그 동네에서 낳고 자란 게 아니었기에 그 동네에 친구도 딱히 없었고 10개월 정도 그 동네에 살면서 누구와도 트러블을 일으킨 적도 없었고 식당이나 점포 등에서 말다툼을 한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놀란 가슴이 진정되진 않았지만 잠에 들었고 그 이후 어두운 골목을 잘 안 다니게 되고 차이나타운 쪽 길도 걷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저는 성남 지역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우연하게 본 기사에서 성남 주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30대의 중국인 남성 2명이 여 종업원을 살해한 사건. 저는 그 사건의 CC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분명 저를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윗사람인 듯 어물쩡거리는 머리가 긴 남자와 행동하러 그 주점에 뛰어들어가듯 들어가는 짧은 머리의 남자. 진한 모자이크 속에서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친구들과의 안주거리로 그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의 놀람과 떨림은 아마 제가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